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우신가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분이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분이든, 모든 사람들과 다 잘 맞고 어울리고 싶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참 많이 보입니다. 아마 나와 잘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마저도 내 인간관계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이 불편해서 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언젠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아는 사이 정도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거나 그들과 연락하며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두고 지내봤자 별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무의미한 인간관계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에 고통받고 매사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멀리하라.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사귈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그 관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에너지, 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다. 즉, 내가 상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 마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붙들고 앉아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내게 계속해서 의존하며 나의 긍정적인 기운도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게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게끔 멀리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계속 내게 의지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끝없이 어두운 감정에 휩싸이고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불만 접수 창구로 전락하게 되기 십상이다. 매사에 투덜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자기 기분을 상하게 만든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며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이려 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그 말은 말이 아닌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라. 쓰레기를 받으면 버려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일 그 쓰레기를 고이 모셔둔다면 나는 그저 쓰레기통이 될 뿐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나의 삶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라. 우리는 대부분 단순한 흥미나 즐거움을 위해 사회적 관계에 참여한다. 따라서 나의 삶과 업무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관계에서 알게 된 사람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가 바로 무의미한 사회적 관계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그에 걸맞는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 관계인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삶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지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봐야 나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런 관계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멀리하는 게 좋다. 세 번째, 모임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그 모임이 즐거워서일 수도 있지만 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참석할 때도 많을 것이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거나 다음번 모임 비용을 혼자 뒤집어 쓰는 규칙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싶음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회적 교제는 사람을 정이라는 단어로 구속하여
시간을 빼앗을 뿐 나에게 그 어떠한 의미도 기쁨도 주지 못한다.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모임에 나가지만 사실 이 정도로 무너질 인간관계라면 즉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진정한 친구라면 결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교제는 술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네 번째, 여러 모임에 참여한다고 인맥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인맥은 나만의 매력을 바탕으로 남들을 나의 영향권으로 끌어당긴 결과다. 그리고 인맥이라는 교제권 안에서는 동등한 가치, 즉 등가의 교환이 있어야 합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루는 나무꾼과 양치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양치기의 양들은 배불리 풀을 뜯어먹었지만 나무꾼은 필요한 나무를 전혀 베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등가의 교환 원리가 무너진 사회적 관계다. 만약 나 자신이 충분히 강하고 뛰어나지 않은 것 같다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급급해하며 그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쌓거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편이 낫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발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진정한 인맥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그래도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휴대폰 속 주소록은 진짜 인맥이 아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쓰는 우리에게 휴대폰 속 주소록은 한 사람이 가진 인간관계의 범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폰에 등록된 연락처가 많을수록 자부심을 느끼곤 하는데 때로는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인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맥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사람들을 사귄다면 진심이라는 감정이 없어질 뿐 아니라 진심이 있더라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며 소중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이익만을 매개로 한 관계만 존재하면서 갈수록 두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진정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적 교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유쾌하며 부담이 없어야 한다. 여섯 번째, 할 말을 참지 마라.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느라 내 본심을 얘기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용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는다. 할 말을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들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단 이유로 자기 속마음을 얘기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남 편할 대로 이용당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가 되려면 처음에는 남들에게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설령 첫 만남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미리 내가 원치 않는 얘기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원칙,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 얘기 등을 터놓고 솔직히 밝혀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람 간의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싫은 나머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내 마음속 생각을 밝히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남에게 맞추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런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용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지쳐서 인간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7번째, 듣기 싫은 훈수는 무시하라.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지 마라.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혹은 배우자가 때로는 절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나에게 훈수를 둘 때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무조건 맞는 말만 하는가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도 나와 비슷한 정도로 알고 있거나 오히려 더 모르기에 충고할 자격이 없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남들에게 충고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충고랍시고 전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를 위한 일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들의 충고를 수용해 주려 하지만 그 말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하며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쉼없이 입으로 충고하기 바쁘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세상에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준다면 그저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리는 폭력을 말 한마디로 쉽게 해버린다. 만일 사랑의 방향이 쌍방이 아닌 한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랑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8번째, 선을 지켜라.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킬 줄 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선을 지킨다. 친하다고 선을 넘으면 불편하고 너무 집착하면 정이 떨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따라서 선을 지키고 집착하지 않아야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먼저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예의를 지킨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고 멀어졌다. 예의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다툼도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혹시 남을 지적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례한 내용이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남이 선을 넘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잘라내라. 이런 행동을 보고도 그저 정 때문에 넘어가 준다면 선을 넘은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더욱 더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지며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점점 심화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내 건강과 시간을 챙기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나씩 줄여나가며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9번째, 하기 싫은 일은 반드시 단호하게 거절하라.
인간관계에서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데 그들은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실망할까 걱정하고 그 정도도 못 들어주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며 자신의 가치를 폄하해 버릴까봐 거절하지 않고 무리임에도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 부탁을 한 그 사람, 둘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는 최악의 행동이다.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부탁받아 무리해서 들어줘봤자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이거나 다음에 또 그런 부탁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그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다 해놓고 내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내 가치를 더욱 더 폄하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하기 싫은데도 경솔하게 응해주거나 마땅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건 상대가 누구든 마찬가지다. 물론 거절할 줄 모르던 사람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실함은 인생의 신용이며 약속은 타인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하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마음 편히 누리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도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기 위해선 남의 반응 따위를 신경 쓰지 마라. 남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지 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번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유심히 집중하여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사람의 성격은 모두가 제각각이고 그 사고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남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오해받을 일,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한결 침착하고 의연한 안정된 내면을 만들 수 있다. 나의 인생은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써나가는 역사이다. 착하게 대할지 아닐지도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한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인생은 애초에 혼자서 사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비롯한다. 이런 걱정으로 삶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더욱 더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타인의 평가 따위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타인의 평가 따위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그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번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우정을 놓아주고 내 갈 길을 가는 게 현명하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어차피 누구나 사람은 떠난다. 늦고 빠르고의 차이일 뿐이니 쓸데없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인연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간다.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더라도 언젠가 떠나갈 것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내 옆을 떠나게 돼 있고 옆에 있을 사람은 아무리 가라고 소리쳐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게 돼 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질투하며 미워하지도 마라.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이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라.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아껴라.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기도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나와 다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얼굴을 맞대야 하고 쉽게 잘라낼 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주로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즐거움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인간관계는 나를 갉아먹기만 하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얼핏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 지혜이지만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을 늘려주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의미가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가꿔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